안녕하세요. 모바일 프로그래밍 8주차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개강을 수요일에 했는데다가 그다음에 그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중간고사를 7주 2일차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주차 수업에 들어가게 되고요. 8주차에는 위젯인데 그냥 위젯이 아니라 고급, 고급 그러면 앞에 우리가 봤던 버튼이나 텍스트 뷰 같은 것은 저급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버튼,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 같은 것이겠죠. 그렇죠? 네, 여기서는 이제 좀 복잡한 위젯이다. 복잡한 위젯이 뭔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뷰 컨테이너는 뭔가요? 뭔가를 담는 것. 그쵸? 그릇이죠. 그래서 뷰를 담는 또 다른 뷰. 네, 그것을 우리가 뷰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위젯과 뷰들을 담는 뷰. 자, 여러분이 중간고사에서 조금 실수를 많이 한 부분이 라디오 버튼을 어디에 담아야 하나요? 반드시 라디오 그룹에 담아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라디오 그룹도 라디오 버튼을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뷰 컨테이너. 자,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위젯과 위젯을 담는 위젯을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그래서 조금 복잡한 위젯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여기 화면에 상당히 복잡해요. 그쵸? 네. 뭔가 겹쳐져 있기도 하고. 그쵸? 네. 그래서 이러한 위젯, 조금 더 복잡한 위젯,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고, 자, 목차로는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위젯은 크로노미터. 이름도 길어요. 그쵸? 무슨 공룡 이름 같아요. 그쵸? 크로노 하면은 시간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쵸? 그래서 타이머 같은 역할, 네. 초시계 뭐 이런 거 같은. 그다음에 캘린더 뷰. 자, 이것은 달력, 데이트 피커, 타임 피커. 이것은 날짜를 우리가 정할 때, 콕 찍어서 날짜를 정할 때 날짜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뒤에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위젯은 우리가 앞에서 버튼이나 텍스트 뷰에서 충분히 이해한 것처럼 어떤 모습일지가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일단 먼저는 내가 쓰고 싶은 위젯인데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 노.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버튼이다. 그러면은 XML에서 어떻게 선언해야 되는가 하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버튼이 아니라 달력은 어떻게 선언해야 되고 속성은 어떤 것이 있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죠. 예제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 것이고 레퍼런스가 있고 무엇보다도 자동 완성이 있어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XML에서 끝났다. 그 다음에는 위젯에서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바에서 위젯 관련 메소드와 리스너, 그 위젯에 어떤 이벤트를 가할 것인가. 버튼인 경우에는 누르는 이벤트, 그쵸? 그리고 이제 텍스트 뷰 같은 것은 텍스트 뷰에 글자를 읽어오게 할 수도 있고, 에디트 텍스트 같은 경우는 글자를 읽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나 텍스트 뷰를 상속받는 모든 위젯은 거기에 적혀 있는 글자를 쓸 수도 있죠. 그쵸?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꼭 안드로이드다, 자바다 하면은 긴장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떨쳐버리는 이제 새로 출발해야 될 중간고사 이후의 첫 수업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 컨테이너로는 한번 용어를 짚어볼게요. 선생님 여기 붙였어야 되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뷰의 플리퍼. 뷰는 이해가 했고 플리퍼는 뒤집다. 그쵸?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그래서 뒤집는 거. 드로워는 슬라이딩은 미끄러지는 거고 드로워는 서랍장. 그쵸? 서랍을 빼듯이 뭔가를 한다. 스크롤 뷰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선생님께 붙여놨는데 스크롤 되는 뷰. 리스트가 너무 많아진다.
우리는 아직 그런 것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곧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 뭔지는 모르지만 이름이라도 먼저 크로노미터, 캘린더 뷰, 데이터 피커, 타임 피커, 뷰 플리퍼 발음도 어려워. 슬라이딩 드로워, 스크롤 뷰 이런 거 그쵸? 네. 자,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조금 방법을 달리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조금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너무 기초적인 교과서 따라하기 그거는 뭐 타이핑 워드 프로세서 시간도 아니고 그대로 타이핑 했나요? 돌아가네요. 잘했습니다. 뭐 우리가 교과서 저자의 예제들의 테스터하는 베타 테스터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단 요 진단 문제를 풀고 프리클래스로 들어갈 것이고요. 프리클래스에서는 간단한 내용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셀프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따라서 실습을 하게 될 것이고 무엇을 실습을 해야 될지는 선생님이 콕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인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뭐 내가 요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썰기, 다지기, 뭐 씻기 이런 게 안 되는 학생을 요리사를 셰프가 데리고 와서 고급 스킬을 시켰다. 화상을 입거나 칼에 베이거나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실제 수업을 여러분이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꼭 must 네, 셀프 실습을 하고 오시면 되고 간단합니다. 교과서를 따라서 소금 넣고 한 숟가락 넣고 끓이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단 문제 일을 풀어서 내가 잘 듣고 잘 했는지 확인을 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은 인클래스에서는 이 방법으로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면 말이야 이게 좀 맛이 있지만 두 숟가락 넣으면 어떻게 되고 소금 대신에 뭐를 넣게 되면 어떤 맛을 돋굴 수 있고 이렇게 뭔가 팁과 수업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인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이 풀이 끝나고 이제 선생님 심한 문제를 하나 정도 주죠. 오픈된 문제.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정리와 함께 진단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요 과정으로 이제 일주일씩 남은 8주를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고사에서도 하나 만들 줄 아는 수업. 이거 마지막에도 우리 수업 이번 클래스가 끝날 때는 네, 뭔가 내 손으로 앱을 하나 만들고 발표까지 하고 레포트까지 하는 그 과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조금 못 봤다고 아주 조금 못 봤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채점해 보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진단 1 문제 풀이로 go sing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점점 더 진단 1을 풀 때는 이거 뭐야 왜냐면 새로운 거니까 다 몰라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고 이제 진단 2에서는 아네 알아요 이렇게가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단 문제 풀이로 가셨죠? 네. 자, 돌아왔나요? 네, 그러면은 8주차 프리클래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8주차 프리클래스는 날짜, 시간 관련 위젯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타임 피커. 피커는 콕 집어내는 거.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그쵸? 그래서 시간을 콕 찍어낸다. 그래서 보통 예약을 하거나, 뭐 내가 몇 시에 뭐를 하겠다라는 스케줄러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이런 타임 피커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인터페이스도 있고 이렇게 밀어서 시간과 분을 정하는 것도 오전 오후. 요 모양들은 안드로이드의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여러분은 이것이 타임 피커임을 모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모양이다. 그리고 위젯의 이름은 이렇게 생겼다. XML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메소드에서는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리키게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get current hour 우리가
이거 자체가 이벤트일 수 있어요. 이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밀어지는 행위.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텍스트 뷰도 텍스트를 쓰면서 바로 이벤트 처리를 하지는 않았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텍스트 뷰에도 분명히 에디트 텍스트에도 글자 변화는 있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했나요? 다른 버튼을 눌렀을 때 텍스트 뷰의 값을 읽어왔었잖아. 에디트 텍스트의 값을.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타임 피커의 값이 get current hour. 지금 피커가 정해놓은 현재, current, 현재의 지금 시방, 네, 사투리로 hour, 시간. 그래서 get, put, set 이런 게 있죠. 그쵸? 네. get current minute, 분. 그리고 set on time change listener. 요것에다가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자마자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버튼에는 on 클릭처럼 on time changed listener. change인지 changed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on time인지 뭐 at time인지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리스너들은 set으로 시작하고 주로 on으로 가더라고요. set 누르게 되면 자동 완성이 당신한테 지금 필요한 최적의 메소드는 이것입니다. 최적의 리스너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캘린더 뷰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와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이 쓰겠죠. 뭐 다이어리를 만들 때도 그렇고 그쵸? 네,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캘린더 뷰 느끼하게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날짜를 하나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콕 찍으면 이제 날짜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get date가 선생님이 요것 때문에 하루 이상 시간을 좀 허비했는데요. 원래 레퍼런스에는 내가 이렇게 선택한 날짜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실습할 때 한번 볼게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늘 날짜를 반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캘린더 뷰에서 날짜를 가지고 오는 메소드. 그리고 이렇게 내가 21인데 23을 콕 찍었을 때 리스너는 set on data change listener. 이건 change가 또 아니에요. 그쵸? 네. 자, 선생님이 잘못 썼을까요? 자신 갑자기 없어지는데요. 자동완성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노미터. 자, 크로노미터는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시작 누르면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 좀 예제 보여주면서 하세요. 시간 때문에. 네,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자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드로는 start, 예약 시작 버튼을 누르면 on click listener 요 버튼 그쵸? 그러면은 요 크로노미터 start 하면 시간이 띠디디디 올라가실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stop 버튼이 있어서 stop 하게 되면 여기서 stop listener on click listener 안에 들어가서 이 크로노미터 점 stop 하게 되면 요게 stop 되는 거죠. 글자 색도 좀 바꾸고 싶은데요. 이런 거 쓸 수 있죠. 자, 크로노미터. 그 다음, 오토 컴플릿 텍스트 뷰.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쵸? 자동 컴플릿. 완성하는 텍스트 뷰다. 오, 좋은데? 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개발할, 기말에 개발할 앱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기장, 용돈 기입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케줄러. 다 나에 관련되는 것이죠. 쉐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는 점점 나중에 알게 될 텐데요. 그래서 나의 일기장, 나의 용돈 기입장, 그 다음에 나의 스케줄러, 뭐 이런 거. 그것만 응용해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나의 계획표, 네, 뭐 공부 계획표 이렇게. 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서버에 있는 걸 쓰지는 아직 않을 거거든요. 이번 학기에는 로컬, 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예요. 그래서 앱들이 그런 종류로 한정이 됩니다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 날씨를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그냥 텍스트 뷰를 주게 되면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맑음, 흐림 뭐 이렇게 라디오 버튼으로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선택하게 쓰게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를 텍스트 뷰지만 딱 클릭하게 되면 CSI 뉴욕, CSI 라스베거스, CSI 마이애미 이런 식으로 리스트 중에서만 선택을 하게 하는
아니면 도와주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자동 완성 텍스트 뷰. 그래서 내가 C만 쓰면 이렇게 CSI로 시작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고를 수 있게 하는 거. Auto Complete Text View. 아, 이거였구나. 여러분이 진단 평가를 한번 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진단 평가에서 틀렸기 때문에 이런 거였구나. 네. 약간의 절실함이 생긴 채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진단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앞으로. 프로그레스. 전진하다. 앞으로 봐. 그쵸? 그 다음에 seek 봐. 찾기. rating 봐. 별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이제 프로그레스 바고 원형 프로그레스 바. 그 다음에 이렇게 seek 바는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눌러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것도 seek 바. 이렇게 위치를 100%에 지금 뭐 60% 있습니다. 이런 거를 seek 바라고 하고 요게 바로 rating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요렇게 요 밑에 부분에 버튼이 11나 있어요. 그럼 여기 앞에 1부터 7까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눌렀을 때 스크롤이 되겠다. 또는 전체 화면을 다 스크롤 시켜주겠다. 이것이 스크롤 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드로워는 이렇게 손잡이를 쭉 밀어보세요. 아이고. 자, 손잡이를 쭉 밀면 이렇게 밑에 서랍이 쭉 빠지는 게 슬라이딩 드로워입니다. 슬라이딩 드로워. 그래서 동작은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를 따라하고 꼭 동작 시켜보세요. 그 다음에 뷰 플리퍼 발음 진짜 어려워요. 그쵸? 우리한테는 뷰 플리퍼. 자, 그래서 요것은 이전과 다음 버튼이 있어서 선생님 다음 누르면 다음 누르면 요 색깔, 또 다음 누르면 이 색깔, 이전 누르면 일로, 다시 이전 누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뷰를 플립, 뒤집어서 엎었다, 덮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요것은 실제로 뷰 하나 정도만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안에 이런 형태는 굉장히 많이 가져갈 텐데요. 요 안에 무언가 액티비티에 준하는 뭔가 입력을 받는 거라던가 뭔가 동작을 시킬 때는 이 뷰 플리퍼보다는 선생님이 교과서에 없는 하나를 필수로 기말에 작성을 하라고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네. 프래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요 뷰 컨테이너거든요. 이 뷰 플리퍼가 선생님 뷰를 담는 것이죠. 앞에서 말을 아끼고 왔네요. 뷰 플리퍼, 슬라이딩 드로워, 슬라이드 뷰 이런 것들은 다른 위젯들을 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인데 선생님은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이 드로워 서랍도 굳이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공부를 할 것이다? 프래그먼트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요? 프래그먼트.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레시피로 요리를 하듯이 6-1 실습을 먼저 합니다. 진행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습 6-1을 하지만 요거 외에도 여러분은 하면서는 위젯의 모습, XML 선언, 자바에서의 동작과 이벤트 리스너에 중점을 두고 실습을 교과서를 보면서 홀로 꿋꿋이 진행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실습 6-1만 해서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중간고사 보고 여러분의 역량은 충분하다. 근데 역량 발휘를 너무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이 연습을 시키면 훌륭한 앱 개발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요 최종 실습 6-1은 예제 코드 6-4, 6-5에서 6-9까지 저자가 제공하는 코드 안에 들어있어요. 다 순서별로. 교과서는 잘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위해서. 그래서 최종 코드는 XML은 6-4, 그 다음에 자바의 최종 코드는 6-9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보고 해도 좋고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보면서 소금 넣고 설탕 넣고 뭐 넣고 끓이고, 그쵸? 잘하는 사람은 끓이면서 소금 팍팍 넣어도 문제는 없지만 나는
따박따박 열심히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교과서 순서대로 하면서 참고는 텍스트가 필요하죠. 풀로 교과서는 다루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리니어 레이아웃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알지롱 하면서 표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많은 고급 위젯 그러니까 뷰 캘린더나 데이터 피커는 여기서 해결을 했을 것이고 네, 뭐 세크바, 프로그레스바, 슬라이딩 드로어, 스크롤 뷰 등등은 간단하게 간단해요. 그래서 요 예제 코드를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인클래스로 들어가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멈추고 여러분이 실습으로 들어갈 거고요. 실습이 다 끝나면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다시 진단평가 2를 하고 그리고 인클래스로 들어갑니다. 인클래스는 네, 실습 6-1을 응용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실습 6-1로 고고 싱!